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7월 26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7월의 마지막 주가 되겠네요. 우리가 참 오랫동안 LB의 좋은 소식을 기다려왔는데요. 이제는 슬슬 좀 좋은 소식을 들려줬음 합니다. 이번 주에는 엘파 매각 대금이 들어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엘레바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죠. 그럼으로써 리보세라닙 아필리아의 상업화에 속도를 붙이겠다라고 밝혔는데 이젠 좀 가시적인 성과 나오길 진심으로 좀 바라보겠습니다. 근데 그게 만약에 좀 늦어진다면 LB 관련주의 상승이 결국 LB에게 호재로 작용했음 하네요. 좀 전에도 잠시 언급했지만 엘파의 상승으로 LB 주담대라도 해결해 주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최근 넥사가 좋은 흐름입니다. 백신 때문에 그렇죠. 백신과 관련된 사업을 HBS와 함께 하지 않을까란 기대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LB는 지분으로 HBS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총 컨트롤 타워 역할은 LB가 할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리고 이건 예전에 진 회장도 밝혔습니다. 모든 이익의 수혜를 LB에게 가게끔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삼각합병을 했었는데 이제 가시적인 성과 그리고 LB 관련주의 양호한 흐름이 결국 LB에게 돌아오길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날이 좀 더 빨리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LB는 전일 대비 0.58% 상승한 34,7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매일 드리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여기 박스권이 좁기 때문에 금방 자리를 바뀔 수가 있어요. 요 며칠 보시면 이렇게 바닥 따지기를 했는데요. 단기 바닥 재정비 이후에 오늘은 보시면 여기 박스를 크게 보시면 요 라인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 와중에 여기가 딱 미들라인이에요. 보셔도 이 라인이 딱 미들라인에 있잖아요. 미들라인을 돌파한 것 같아서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두 개의 박스권으로 나눌 수 있고 그 와중에 하단부 박스권, 여기 상단부 박스권인데 하단부 박스권 위에 그나마 위치한 게 오늘은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요. 지난주부터 엘파 주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죠. 우리가 그 이유는 과연 TS 바이오에서 자금을 잘 마련했는지 알아보려고 간접적으로 확인을 해보려고 엘파 주가를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엘파 흐름이 양호합니다. 살짝 아쉬운 거는 금요일 날에 여기 이제 2,700원 정도에서 마무리하고 오늘도 샛별이가 나왔는데 여기 살짝 그러니까 어저께 같은 경우도 한 단계 좀 더 한 100원 정도 좀 더 올려줘서 끝나고 오늘도 요 100원 정도 위에서 끝났으면 전반적으로 요 위에서 위치하니까 좀 더 나은 모습이긴 한데 뭐 이 정도만 해도 뭐 양호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샛별이 나왔고 내일 시세 분출이 되든지 아니면 하루 정도 더 이렇게 샛별이 나오면서 그 다음날 시세 분출이 되면서 여기 바로 직전 고점 돌파할지가 엘파는 관건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약 그렇게 됐다면 글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 있는 거는 TS 바이오 측에서 매각 자금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엘파의 매각 자금 그리고 그에 따른 LB의 흐름에 대해서 이번 주에는 좀 관심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상으로 보면 이번 주에 7월 31일 날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오늘 코스닥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전광판을 보셔도 이렇게 뭐 빨간색이 물론 있긴 있는데 전반적으로 보시면 파란색이 우세이긴 하죠. 그 와중에 오늘 LB 관련주가 뭐 미세합니다만 그래도 다 빨간색이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 그래도 오늘 좀 선방하지 않았나, 시장 대비 선방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좀 더 우리 LB 관련주가 힘을 더 내줬음 하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빠진 이유는 살펴보시면 미중 갈등이 좀 더 불거졌어요. 그동안은 이제 델타 변이 그리고 금리 인상권 때문에 시장이 좀 불안했었는데 잠재적인 요소로 미중 갈등이 있다라고 몇 차례 설명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이 미중 갈등은 사실 패권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전쟁이네요. 여기 미중 갈등, 패권 전쟁, 또 우리도 공매 대첩이 있죠. 좀 질서가 잘 지켜져서 모두가 평화로운 세상이 좀 오길 한번 바라봅니다.
그리고 넥사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넥사가 샛별이가 나왔습니다. 근데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이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좀 좋아요. 샛별이긴 하지만 이 위에 있는 게 상당히 좀 좋고요. 전반적으로 보시면 바로 이 직전 고점을 돌파한 이후에 상승 탄력이 여전히 좋은 파동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요. 2차 파동이 1차 파동보다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요. 그리고 크기도 더 큽니다. 우리가 시즌으로 많이 봤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1차 파동이 나왔죠. 그리고 기간 조정, 얘 같은 경우 3달 지난 다음에 이렇게 2차 파동이 나왔어요. 보시면 1차 파동 기울기가 1차 파동이랑 2차 파동이랑 구분을 좀 해보신다면요. 이 기울기, 각도가 1차보다는 2차가 더 크죠. 더 가파르죠. 올라가는 기울기가 더 가파르죠. 그리고 보시다시피 이 크기 자체도요. 1차보다는 2차가 더 큽니다. 더 커요. 그래서 이런 딱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1차 파동이 2차 파동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고 그리고 올라가는 폭도 더 크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그 와중에 또 하나 포인트로 보셔야 될 게 이게 나중에 LB 갈 때는 말씀을 안 드릴 건데 이렇게 상승 중간에 한 번씩 이런 얕은 조정이 있어요. 상승 중간에 요런 잠깐 조정이 있거든요. 그리고 요런 간단한 일주일 정도 얕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울기를 이어가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많은 종목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어지는데 얘도 그랬어요. 그래서 글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넥사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약이라도 내일이나 내일 모레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약 한 35,000원 언저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수급적인 요건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은 그 다음에 아까 뭐 시즌도 보셨지만 살짝 옆으로 조정을 했잖아요. 그리고 재차 또 파동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이제 2차 파동이 연결되는 건데, 그래서 좀 바람이 뭐냐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간다면 전반적인 크기는 더 커질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좀 기간 조정하는 것보다는 크게 본다면 한 번 더 치고 올라간 다음에 옆으로 치면 그 크기는 더 크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그걸 좀 바라봅니다. 기술적으로 보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일반적으로 뭐 시즌도 마찬가지긴 한데 1차 파동, 2차 파동까지는 일반적으로 나와요.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 보시면 상장하자마자는 이런 1차 파동 나오고 조정 거쳐주고 2차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요 고점 돌파하려고 1차 파동 나오고 이렇게 3번 정도를 보여주다가 못 올렸어요. 요거를 통과를 못했어요. 대란거래 나오면서 통과를 해줬다면 얘도 이제 시원하게 올라가주는 그런 모습이 될 텐데 그러지가 못해서 지금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1차 파동이 나오면 2차 파동까지는 전반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1차 파동, 2차 파동이 끝이냐?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3차 파동까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셀제가 그랬어요. 작년에 셀제가 그랬는데, 예전에는 제가 말씀드릴 때 셀트리온이 가장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이었다라고 한 2년 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더 모범적인, 더 전형적인 차트가 나왔어요. 바로 셀제예요. 셀제를 보시면 간단하게만 보시면 이렇게 1차 파동이 나왔고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해줬고 2차 파동이 나왔어요. 그리고 기간 조정을 더 오래 해주고 이런 3차 파동이 나왔어요.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기울기가 그리고 크기가 1번, 2번, 3번 순이 돼요. 예. 근데 뭐 신풍도 마찬가지긴 한데 요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오늘 시간이 좀 그래서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좀 더 3차 파동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얘도 1번, 2번, 그리고 여기 3번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번 좀 더 깊게 한번 3차 파동까지 나온지는 시간이 되면 제가 다시 한번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넥사 같은 경우는 보시면 지금 어떤 재료도 일단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되는 게 이번 주에는 일단 3A상 결과 발표가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델타 변이도 잡는지 여부, 그리고 임상 1상 2상 때처럼 중화항체 양이 나오는지가 관건일 걸로 보여지는데요. 요즘 델타 변이로 미국도 10만 명 넘게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가장 백신 접종률이 높은 나라에서도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는 거 보니까 기존 백신이 물백신이지 않느냐라는 의심이 지금 많이 가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오늘 주가행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최소 중화항체 양이
10배 이상 돼야지 변이도 잘 잡는데 보통 지금 1세대 백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기존에 나왔던 백신들이 보통 보면 4배에서 20배 사이니까 변이에는 좀 약한 특징이 있고요. 특히 이스라엘에서도 며칠 전에 뉴스가 나왔죠. 화이자 백신이 델타 무력화한 데는 약 40% 정도 효과라고 밝혔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나노코박스는 최대 60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임상에서 10배는 무난히 넘을 것 같아요. 한 20배 정도만 나와준다면, 중화항체 생성률이 20배 이상 정도만 나와준다면, 그리고 델타 변이 효과도 잡는다면 상당히 기대해 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넥사 같은 경우는 그 다음 재료는 이제 베트남 긴급 승인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넥사에 150억 원이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용 용도, 그리고 면역 증강제가 단디 것인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최종 휘날레는 이제 나노젠 상장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들을 좀 잘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단디 바이오를 보시면요. 물론 이건 이제 코넥스 종목이어서 거래가 잘 안 돼요. 근데 단디 같은 경우는 보시면 오늘 뭐 최대 거래량이 나왔습니다. 얘도 보시면 오늘 정말 대단한 게 마이너스 10%였어요. 마이너스 10%였던 거를, 물론 거래가 잘 안 돼서 한번 뭐 큰 손이 들어오면 쑥 올라갈 수 있는 특징이 있지만 결국 종가는 3%대에서 끝났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지금 단디바이오가 잘 안 죽어요. 오늘도 마이너스 10% 가도 솔직히 한 말이 없는 그런 종목이에요. 왜냐하면 불과 몇 달 사이에 6,000원이던 게 지금 3만원 5배를 갔잖아요. 그것도 코넥스 종목인데 솔직히 단디바이오가 이렇게 급등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으로 사업성도 상당히 좀 좋아 보입니다. 치매 시장도 마찬가지고 폐혈증도 마찬가지고, 물론 성장성은 상당히 있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급등할 이유는 사실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추측이 아무래도 지금 면역 증강제에 대한 이야기는 뭐 구체적으로 밝힌 건 없는데, 아무래도 지금 나노젠 백신에 사용하고 있는 면역 증강제가 단디 것이지 않겠느냐라는 걸 간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회사에서는 아직 정확하게 밝힌 건 없습니다. 그래서 추측치이긴 한데요. 면역 증강제가 단디 것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좀 듭니다. 주가로만 보면요. 그리고 글쎄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이른 감이 있긴 있어요. 지금 당장은 나노젠 백신권으로 넥사가 좋죠. 보시다시피 넥사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당분간도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걸로 보여지는데요. 근데 어느 정도 나노젠 백신이 출시가 되고 WHO에서도 승인받고 그런다면 이제 결국은 유통에 들어가야 될 거잖아요. 백신의 유통에 들어갈 것 같은데, 만약 LB랑 이와 관련해서 여기 뭐 동남아를 제외한 어떤 계약을 체결을 한다고 하면은 그땐 LB가 좀 좋은 흐름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장은 뭐 넥사가 좋고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결국 보면 LB한테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만약 뭐 이렇게 나노젠이랑 계약을 체결한다면 LB 입장을 보시면 당장 매출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태까지는 바이오 쪽에 매출이 없었는데 꽤 큰 바이오 쪽으로 매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면역 증강제도 이제 HBS 거고 계약도 잘 맺는다면 그럴 걸로 보여지는데, 게다가 나노젠 백신 잘 아시다시피 제3세계를 지금 공략하려고 해요. 그래서 가격도 상당히 좀 저렴한 편이고, 게다가 약의 효능도 임상 1상 2상 때처럼 나온다면 꽤 경쟁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글쎄요, 지금 당장은 어디까지나 추측에 불과는 합니다. 지금 당장은 추측인데 이게 좀 현실화돼서 LB한테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7월도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7월 마지막 주 시작인데요. 더위를 날릴 좋은 소식 우리 LB가 우리 주주들한테 소개시켜 주었음 하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더운데 여러분들 몸 관리 잘 하시고, 저는 내일 좀 더 시원한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길 바라겠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